안녕하세요. 신경외과 전문의 조성윤입니다. 경기도 김포에서 리제네스 신경외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고요. 우리 동네 신경외과라는 유튜브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. 다들 물어보시거든요. 신경외과가 도대체 뭐 하는 데냐? 난 신경과도 알고, 정신건강의학과도 알고, 정형외과하고도 비슷한 것 같은데 도대체 뭐냐? 이렇게들 많이 물어보시는데, 신경과는 내과계에서 분과가 된 겁니다. 약물 치료에 특화되고 수술을 할 수 없는 좀 희귀한 질환들을 좀 더 다룬다.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. 신경외과는 외과에서 발생이 됐습니다. 저희는 뇌, 신경계를 다루는 수술하는 의사들, 그리고 수술도 하지만 수술 과정에서 필요하면 약물 치료도 하고 두루두루 볼 수 있는 그런 과라고 보시면 되고, 또 비슷한 뇌를 다루는 다른 과 중에서 신경정신과, 정신과 여러 명칭이 있는데 공식 명칭은 현재는 정신건강의학과입니다. 정신건강의학과는 우울증, 조현병, 공황장애 이런 그런 질환들을 주로 다루는 전문 과목입니다. 또 정형외과하고도 구분을 해야 되는데, 정형외과는 뼈에 관심이 많죠. 그러다 보니까 척추 수술을 할 때도 뼈의 배열이라든지 뼈를 어떻게 고정할 건가 이런 데 훨씬 관심이 많고, 신경외과 의사들은 그 척추 안에 들어있는 척추신경을 어떻게 하면 더 기능을 좋게 만들 것인가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, 초점이 조금 다른 그런 과목입니다. 신경외과에서도 여러 분과, 자기 세부 전공들이 있기 때문에 뭘 보느냐에 따라서 보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다르겠지만, 저처럼 개인 의원 혼자서 여러 신경외과 질환을 다 보는 의사들한테 제일 많은 건 아무래도 척추 질환일 것 같긴 해요. 근데 저는 또 세부 전공이 원래 뇌수술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뇌 관련 환자들도 많이 오죠. 두통, 어지러움, 건망증, 치매 증상으로 많이 오시죠. 그런데 사실은 신경외과에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이 다 뻗어 있기 때문에, 중추신경이 뇌에서 척수신경까지 오고 그 다음부터는 말초신경으로 손끝 발끝까지 다 뻗어 있기 때문에 모든 질환을 다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거 상당히 민감한 질문인데요. 확실한 건 신경외과 의사들은 자기 가족은 신경외과로 데리고 가는 경우가 훨씬 많죠. 물론 요즘은 각 과목 간에 공유가 워낙 잘 돼서 크게 구분하지 않는 면이 많은데, 예전에는 신경외과 의사들은 현미경 보고 척추 수술을 많이 했어요. 그런데 정형외과는 현미경을 안 보거나 또 현미경 대신에 루페라고 해서 확대경을 보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. 왜 그러냐면 신경외과 의사들은 뇌 수술을 기본으로 하고 척추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 현미경이라는 도구에 아주 친화적입니다. 그래서 익숙하기 때문에 많이 썼는데, 정형외과 의사들은 예전에는 잘 안 썼죠. 근데 요즘은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. 질환 중에서도 예를 들면 척추 측만증, 뼈를 고정하고 배열을 잘하고 이런 거는 아무래도 정형외과 의사들이 관심이 더 많은 것 같고요. 디스크가 신경을 싹 눌렀어요. 이 신경을 제거해야 돼요. 내지는 척수에 종양이 생겼어요. 이런 것들은 신경외과 의사들이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. 뇌졸중이라는 거는 뇌 일부분에 혈액을 공급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뇌세포가 죽는 병이거든요. 근데 그 죽는 과정이 혈관이 막혀서 죽는 경우도 있고, 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 두 가지를 다 묶어서 뇌졸중이라고 부르는데, 사실 저도 이과 출신이라 한자는 잘 모르지만 한자를 보면 졸중이라는 환자가 갑자기 뭔가를 마친다. 사실 뇌졸중이라는 말보다 뇌졸증이라는 말이 더 많이 퍼져 있을 정도로 많이 혼동스러운데요. 저희 직원들도 처음에 채용돼서 뇌졸증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증상이라고 생각해서 뇌졸증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, 증이 아니라 중입니다. 한자로 가운데 중자를 쓰는데, 사실 가운데라는 뜻보다는 마친다, 그런 의미로 쓰는 건데, 이게 영어하고도 일맥상통해 있습니다. 영어에서 이 뇌졸중을 스트로크라고 하는데, 스트로크라는 게 기본적으로 친다는 뜻이거든요, 영어에서. 근데 예전에 스트로크의 어원을 보면 Stroke of God's hand, 신의 손으로 치다. 그러니까 뇌졸중이라는 증상이 갑자기 생기고 왜 생겼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옛날 서양 사람들이 뭔가 신이 개입을 해서 쳤다, 이런 식으로 많이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증상만으로는 구분이 잘 안 되죠. 혈관이 터지고 막히고 이 두 가지가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묶어서 불렀는데, CT나 MRI 같은 진단 장비가 개발이 잘 되고 나서는 정확히 구별이 되거든요. 그리고 치료 방법도 확실히 달라지고, 그러다 보니까 뇌경색, 뇌출혈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많이 부르죠.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뇌출혈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. 그러다가 지금은 압도적으로
뇌경색이 많은데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혈압약, 고혈압을 잘 조절하는 약이 나오면서 그렇게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뇌출혈에서 1등 차지하는 원인이 고혈압입니다. 고혈압 때문에 뇌에 있는 조그만 혈관들이 터지면서 생기거든요. 근데 그 출혈이 엄청 많았는데 혈압약이 워낙 좋아서 고혈압성 뇌출혈이 급격히 줄었죠. 반대로 서양식으로 시기가 변하면서 작은 혈관들이 막히는 뇌경색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. 그런데 이제 둘 중에 뭐가 중하냐? 그거는 뇌출혈이다, 뇌경색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어느 부위의 뇌기능이 얼마나 망가졌느냐 거기에 따라서 대답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. FAST라 그래서 앞글자를 영어 앞글자를 따서 뭔가 만들어 놨는데요. F는 face, 얼굴입니다. 뇌졸중이 생기면 얼굴에 마비가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얼굴이 뭔가 비대칭이다 이러면은 즉시 응급실 가야 되고요. A는 팔, arm입니다. 팔에 힘이 빠진다 그러면 응급실 가야 되고요. 또 S는 speech, 말입니다. 말이 어눌해지면 응급실 가야 되고요. 마지막으로 T는 time to act입니다.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응급실 가라 이 얘기입니다. 다른 증상을 더 얘기하자면 갑자기 한쪽 눈이 잘 안 보인다든지 평생 겪지 못한 심한 두통이 생긴다든지 너무 심한 어지러움이 다른 증상하고 동반돼서 발생을 한다든지 이러면 즉시 응급실 가라 이게 핵심입니다. 많이 헷갈리시는 게 그냥 컨디션이 안 좋으면 온몸에 힘이 없다 이런 특히 노인분들 많으시거든요. 근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은 뇌졸중은 아니고요. 뇌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대부분 한쪽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. 한쪽 팔다리에 다 문제가 같이 오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다리에만, 때로는 팔에만 이렇게 생길 수 있지만 사지에 다 힘이 없다 이런 건 대부분은 뇌졸중은 아닙니다. 그리고 핵심이 빨리 와야 됩니다. 너무 늦어버리면 손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뇌수술하는 전문의로서 활동을 할 때는 안타까운 게 119가 아침에 저랑 같이 출근을 해요. 밤에 증상이 생겼는데 밤새 놔뒀다가 아침에 발견돼서 심지어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? 물어보면 좋아질 줄 알았지. 아들네 전화하면 바쁠까봐 그랬지.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거든요. 그러지 마시고 방금 말씀드린 증상이 좀이라도 의심되면 빨리 119로 응급실 가셔야 됩니다. 뇌졸중이라고 하면 골든타임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. 근데 그 골든타임에서 많이 알려진 것이 3시간 또는 4시간 반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. 그 기준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정맥 주사로 뇌에 있는 핏덩어리를 녹일 수 있는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3시간, 4시간 반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런데 꼭 3시간, 4시간 반이라는 골든타임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 이 이야기는 예전 이야기고요. 요즘은 혈관 안으로 다리 쪽에 있는 혈관을 타고 뇌까지 혈관에 기구를 올립니다. 그래서 그 기구를 통해서 직접 핏덩어리를 끄집어내는 기계적인 방법도 있기 때문에 꼭 3시간, 4시간 반이 지났다고 해서 치료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발견되는 즉시 3시간이든 4시간 반이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1시라도 빨리 오는 겁니다. 1분 1초라도 빨리 오면 문제가 생길 확률이 적어집니다.